풀어봤는데 이런저런 문제 좀 풀어봅시다. 체크를 좀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문은 또 누가 열리는 거냐 도대체? 마지막에 오신 분. 너 안 해도 돼? 뭔 소리야? 그냥 요 뒷부분 하나씩 공략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쯤? 이 정도면 얼추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거 말고 쌤. 네? 쌤 건가? 내 거 같은데? 이거 거 있지? 땡큐. 혹시 이거 말고 있냐? 12번. 내가 안 되는 거 더 풀어봐. 또 니들끼리 떠들지 말고 수업 집중 좀 해줘 좀. 또 몇 번 해야 돼? 아니 있으면 얘기하라고. 없어? 진짜? 완벽해? 이거 말고 없어요? 배치 그러면 요 정도 좀 진행하겠습니다. 뭐 충분할 것 같은데 12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자, 하나씩 한번 항상 소리 쏘 공략해 봅시다. 12번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런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요. 적당히 잘라내서 이제 삼각 기둥 모양의 부피를 만든다는 얘기 같아. 일단은 모양을 한번 잡아보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상황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한 면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0이고요. 뭐 당연히 이건 이제 정삼각형이니까 각도 하나는 다 60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를 한 번 더 잘라주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게 좀 잘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X를 적당히 잡아줄 건데 지금 X가 이미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X라고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고. 그리고 지금 각도를 보면은 여기 이 각도가 이제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쪽 길이가 될 때 3이니까 루트 3분의 X가 되겠지.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변의 길이에서 X가 2개 빠지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주면 뭐 요렇게 생긴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부피니까는 높이가 요 루트 3분의 X가 아마 높이가 될 거라고. 할 수 있어. 그치? 마무리만 짓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요렇게 나오니까 자, 마무리만 지어보자. 4분의 루트 3 A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그러면 루트 3분의 X 해서 요거 정도 정리해주면 됩니다. 물론 뭐 이제 가볍게 약분 같은 거 한번 해주시고 이거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빼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 2 밖으로 빼주면 4분의 4가 약분이 되지. 그러면 4분의 4가 약분이 되면서 뭐 한 이 정도쯤? 여기서부터 너네가 할 수 있겠지. 뭐 부피를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미분해가지고 최대값 구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도형 파트에서는 양 뜻은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극대국수야. 예전에 설명 다 했었어. 무조건 극대국수입니다. 양 뜻은 없습니다. 13번도 좀 한번 해보자. 요것도 은근히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13번이요. 자, 도성식 문제지. 자, 가볍게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제 맞았다고 하더라도 풀이 과정을 좀 비교해봐. 그런 것도 좀 자꾸 한번 해봐야지.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으면 너네도 의견을 좀 얘기해주고 그럼 서로 풀이 방법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일단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원점 출발. 그러면 얘를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P의 위치를 편의상 PT라고 쓸게요. 그럼 요 정도 부정 조건은 사실 뭐 바로 해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P점의 위치야. 설명 더 납득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부정 조건을 하면은 당연히 Q의 위치가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원점 출발이잖아. 원점 출발 조심해야 된다. 항상 원점 출발은 아니야. 조심해야 돼. 딱딱하면 놓쳐. 그래서 얘가 이제 원점 출발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Q의 위치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는 무난하지. 그치? 자꾸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PQ의 중점이야. PQ의 중점. 그래서 중점을 이제 R이라고 한대. 그러면 중점이 R이니까 편의상 RT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점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PQ의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평균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더하면서 절반 치면 되는 거니까 요런 데도 절반 쳐야 되지. 이렇게 나오니? 풀과 인트는 없어지겠네. 그치? 그래서 요게 정확히 말하면 중점의 위치입니다. 중점의 위치예요. 자, 조금만 더 생각하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저 중점이 원점을 다시 지날 때까지 얼마나 움직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가 뭐냐면 다시 원점을 지나가야 돼. 얘가 원점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얘를 0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t 제곱으로 밖으로 빼시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 아닌가? 지금?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서 원점을 다시 지나가는 순간은 눈에 들어오겠지만 3초가 되는 거지. 3초.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으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중점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다시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은 3초가 지나갔을 때. 납득이 되냐? 마이너스를 잘 따라와야 돼. 3초가 지나갔을 때 다시 원점으로 간다고. 3초가 지나갔을 때. 근데 그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했지. 그럼 거리니까 보통 D라고 많이 쓰죠. 그럼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0부터 3까지 잠시만.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거리를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속력을 접근해줘야 되거든요. 속력.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미분을 다시 해볼게. 그러면 미분을 하면 이제 VT가 되겠지만 한 번만 미분을 다시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R의 속도가 되는 거죠. 이건 납득이 돼? 얘가 R의 속도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리니까 속력을 접근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지을게요. 어디서 틀렸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t로 묶으면 이건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2분의 3t로 묶으면.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0부터 2까지는 여기 음수를 주는 게 맞겠지? 잠시만. 지금 어려운 설명은 아닌데. 그러니까 R의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R의 속도가? 그러니까 시작부터 2초까지는 뒤로 가다가 2초부터 3초까지는 앞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시작부터 2초까지는 뒤로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거 계산하면 된다. 어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봐봐. 설명 다 이해가 돼? 위치 구했죠? 그쵸? 중점을 찾아가지고 R의 중점 그러니까 PQ의 중점 RQ라고 두고 그 다음에 원점에 도달하는 거를 원하잖아.
원점에 다시 돌아가는 시간은 3초일 때 원점으로 간다고. 설명 다 납득이 돼? 3초가 지나면 원점으로 가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리니까 당연히 속력이 필요하지. 움직이는 거리니까.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더 쳐가지고 속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이제 속력으로 바꿔가지고 적분을 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헷갈릴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야, 혹시 14번은 다들 괜찮았겠지? 설마 이걸 틀리지는 않겠지? 그쵸? 근데 0부터 3까지 접붙여서 0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런 거면 괜찮았을 것 같아. 15번 한번 해볼까? 여기 아까 좀 말이 많던데? 15번? 15번 한번 해보자. 지금 아니 왜? 뭐가? 뭐라? 아. 근데 알아도 틀릴 수 있어. 알아도 틀릴 수 있어. 근데 이거 맞을 줄 알았네. 원투? 두 명? 두 명밖에 없어요.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볼까? 자, 한승 한번 가보자. 급할 거 없습니다. F 영원이니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그치?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천천히 한번 진행해볼까?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사실 넓이라기보다는 그냥 fx 함수를 구해달라는 얘기로 보여. 그러면 저기 효준이랑 진효는 f를 다 구한다. 다 구했니? f? 오, 좋습니다. 저기 이런 게 좀 그 예전에 뭐 많이 예전 아니에요? 이거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요 표현 기억나냐? 여기서부터 이게 좀 막혔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기억나냐고. 미안. 그러니까 아무튼 요 표현 기억나냐? 나는 왜 세 번씩 물어봐도 아무도 답변을 안 해줘. 어우 짜증나 진짜. 이거 전에 설명했었는데 제가 뭐냐면은 그 기함수를 일반화시킨 거야. 기함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대칭성을 잘 봐야 됩니다. 얘들아 이런 거 한번 봐. 가장 대표적인 대칭성이 뭐냐면은 사실 대칭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지.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잖아. 우함수 아니야. y축 대칭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얘를 일반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었던 거 기억나? 그럼 이 표현은 무슨 뜻인데? A에 대해서 선 대칭이다. 다 써야 된다. 시험지에다가. 헷갈리는 친구들은 지금 다 쓰세요. 다 쓰세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 요거 선 대칭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요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야. 자, 설명 더 해줄게. 자, 계속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기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근데 요거를 모양을 살짝 바꿔주면은 자 계속 봐봐.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거든. 모양을 바꿔주면. 그럼 이거를 슬쩍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슬쩍? 어차피 0이잖아. 어차피 0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한다는 거지. 얘를 비교한다는 거지. 얘. 그래서 얘를 조금 다시 써볼게요. 얘를 2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2로 이렇게 나누잖아. 그럼 얘가 1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 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나와야 되거든.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마지막에 이게. 왼쪽이랑 왼쪽. 이거 생각해야 되지. 얘들아 30초 준다. 수아야 저거 무슨 뜻이니? 내가 다시 가르칠게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다시 한번 봐봐. 저게 무슨 뜻이야?
저게 무슨 뜻이야? 아니 대답할 것 같아. 아니야. 대답하고 똑같아. 저게 무슨 뜻이야? 변곡이잖아. 야 변곡 안 보여? 잘 설명해 줘. 3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설명했었지 내가? 점대칭이지.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 변곡. 변곡은 어떻게 구한다고? 토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한다고? 이것 때문에. 야, 뭔 얘기냐면, 봐봐.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아, 만약에 F가 만약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2,1에 점 대칭이네. 잘 쓰란 말이야 어딘가에 2,1의 정대칭이야. 근데 얘가 왜 2,1의 정대칭이냐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속 봐봐 2,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점이 2,1이야. 잘 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에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자 계속 봐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요 길이를 x라고 해. 요 길이를.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돼? 그럼 x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되니 안 되니? 그게 a점인데. 그러면은 왼쪽을 내가 P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P점의 x좌표는 뭐가 되냐? 이거지. 돼 안 돼? P점의 x좌표잖아. 그럼 P점의 y좌표는 뭔데요? 진이 이제 됐어? 이거지. 그 다음에 알아보고 싶다. 여기 이제 Q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Q점의 X좌표는 뭐가 돼? 이거지. 그럼 Q점의 Y좌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3이야. 이렇게. 됐냐? 그러면 요 A점은 PQ의 중점 아니니? 되니 안 되니? 요 A점은 PQ의 중점이지. 요 A점은 PQ의 중점이잖아. 그러면은 A점이 2,1인데 그게 PQ의 중점이라며 A점이 그림상 PQ의 중점이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평균을 치면 2 나오지. 당연한 거 아니야? 2 더하기 X고 200X니까 그 Y좌표도 한번 봐봐. Y좌표 그러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랑 같은 거 아니냐?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그게 여기 나와 있지. 다시 말해서 근데 집중을 못해. 다시 말해서 이 F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인정?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얘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얘는 선대칭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 방금 말한 건 뭐다? 기함수를 확장한 개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야?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그러면 3차 함수는 무슨 점에 대해서 정대칭이야? 여러 번 얘기했지. 변곡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최종 결론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야. 최종 결론은. 그래서 이 최종 결론은 뭐냐면 아까 A가 얼마야? 그러니까 A가 이건데 이 점이 저 3차 함수의 변곡이라고 해요. 이게 납득이 되냐고. 설명 다 해줬잖아 지금. 2,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변곡점이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다? F2 프라임 요 놈이 0이 된다. 요 놈이 0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딴 생각하면 끝이야. 나 이걸 이렇게 할래. 봐봐. 원래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이렇게 해서 점대칭인 걸 묶어볼게요. 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하수 만들어볼게. 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자, 기하수 만들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이지, 그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기하수를 이렇게 만들면 어때? 괜찮지 않니? 별로 마음에 안 돼. 최고차의 개수가 1인데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 원점 대칭인 거지. 원점 대칭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2,1에 대해서 대칭인 걸 원하는 거잖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중앙으로 그려볼까? 새로운 함수가 있는데 요 중앙은 이제 뭐가 되냐면 요 점이 2,1이 되는 거거든. 2,1에 대해서 절대칭이니까. 그럼 fx가 원래는 이거였잖아.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 여기 다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킵하고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배경지식으로 말고 넘어가는 거야. 야, 그럼 지금 다 푼 거 아니야? 아니? 끝났잖아. 그럼 이제 봐봐. 얘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잖아.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그거 지금 끝났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아무튼 이건데 얘가 자 계속 봐봐. 2,1이거든. 여기가 1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넓이 두 개 더하는 거야. 근데 2,1에 대해서 점대칭이잖아. 그래서 왼쪽의 넓이와 오른쪽의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하나만 더한 다음에 두 배를 붙이면 돼. 문제 0,1가 나왔어. 뭐라고? 문제 0,1가 나왔어. 0,1이 어디 나왔어? 아. 그렇죠. fx가 0,1 그렇죠. a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기 성찬이 말대로 f 0은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a가 구하시면 돼. 할 수 있겠니? f 0은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뒷부분은 너네가 마무리 할 수 있을 거야. 이 뒷부분은. 그래서 여기 자꾸 하나만 구하면 되지. 마무리 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다 반응들이 싸우냐? 여기 자꾸 하면 된다고. 야, 끝까지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 이렇게 반응들이 다 싸우네. 얘들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냥 왼쪽 점이 0,1이고 오른쪽 점이 4,1. 여기 4,1이라고. 왼쪽 점이 0,1이잖아요.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오케이. 맞습니다. 그냥 빠져나갔어. 여기 0,1이죠. 그치, 맞네. 0,1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맞습니다. 4,1 지나가고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치시면 돼요. 계산은 스냅하지. 적분이야. 설명 다 이해했지? 넘어간다. 얘들아, 정리하고 16번. 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을 것 같아. 자, 16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F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 프라임이 0이 된다고. 근데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 문제를 읽어보면. 근데 얘가 등차수열이라는 조건이 나와. 등차수열. 근데 여기가 일단은 등차수열이고, 자 일단은 계속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실근 3개 나와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상 G를 구한다기보다도 그냥 F만 구하면 지금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 F만 구할 줄 알면 이건 뭐 너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이거 뭐 절대값 치고 이런 거는 알아서 하면 되니까 G가 문제가 아니라 F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얘는 어땠어? 다들 맞았니? 맞은 사람? 오, 많이 맞아. 절반 맞았네, 정확히. 자, 일단 이거 가겠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네가 이거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 이게 등차수열. 그러니까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게 알파랑 베타가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F 개형을 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F가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그럼 이게 도저히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자 Y축이지. 좀만 더 해보자. 라인 두 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0이 나와야 돼. 등차수열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등차수열이니까 알파랑 베타는 좌우 대칭이고 Y축을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잖아. 그럼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랑 여기가 좌우 대칭이 될 수가 없다고. 좌우 대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좌우 대칭이 되려면 F가 완벽한 모양의 W 모양이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F는 우함수야. 이거 납득이 돼? F는 우함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형이,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 F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정확히 밸런스를 맞춰서 뭔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F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 뒤로는 금방 할 수 있거든. 그냥 좀만 더 진행을 해보자. 여기까지 지금 납득이 되는 F가 저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게 있어. 얘가 실근 3개. 좀 딴짓하면 안 된다. 실근 3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때 말하는 거잖아. 그때밖에 없잖아. 실근 3개 나오는 게.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야. 일단 Y는 6이고요. 일단 다시 말해서 얘가 0,6을 지나간다. 그리고 이 조건이 있지. 이거. 극소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극소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설명 괜찮냐? 이런 식으로.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F가 지금 이제 우함수인데요. 여기가 생긴 거잖아. Fx 수식 바로 잡을 수 있니? 어떻게 잡을래? 맞죠?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얘들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봐봐.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10을 연립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 수평선이랑. 그러면은 중근이 2개 나오지 않아? 풀만 베타라고. 그러니까 얘를 연립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래. 중근이, 그러니까 이것도 중근이고 이것도 중근이야. 지금 개형상 맞지 않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에서 둘 다 중근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연립하면
됐지? 얘랑 연립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두 개 연립해요. 두 개 연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면 이거잖아? 근데 방금 이게 뭐가 어째? 중근이 두 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중근이 두 개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중근이 두 개니까. 그럼 이제 베타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다 풀었잖아. 뭐 애들 이렇게 다 피곤해. 얼마지도 않았는데. 그 F는 지금 베타만 구하면 끝나거든. 야, 이렇게 나오잖아. 중근이니까.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해? 이거 아직 안 썼어. 0,6. 그래서 이거 먹여놓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0을 딱 넣어주면 이렇게 나와. 근데 베타가 지금 개형상 양수로 보는 게 맞거든요. 베타가. 그래서 베타는 플러스 2가 나와요. 개형상.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베타에다가 플러스 2를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끝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지을게요. fx는 베타가 2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물론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적당히 미분 치시고 뭐 이 정도쯤. 잠깐만요. 어쩌면 F 프라임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프라임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다시 한번 가보자.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F 프라임이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F 프라임이.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야. 절대값에서 이거 빼야 되거든요. 절대값에서 이거 빼야 되는데 프라임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보면은 2부터 3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2부터 3까지는 F 프라임이나 프라임의 절대값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2부터 3까지는 두 개가 서로 상쇄된다고. 아, 얘는 다 메가니까 없어. 2부터 3까지는 상쇄가 된다고. 2부터 3까지는.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 바꿔주면 된다고요. 2부터 3은 날아가니까. 대신에 0부터 2는 대신에 여기가 음수가 되지. 0부터 2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야. 0부터 2까지는 음수가 되니까. 그럼 지금 끝났지? 이거 계산하면 끝? 넘어간다.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17번이요. 자, 계속 가자. 일단 저건 끝을 내야 되니까. 17번 가자. 정리하시고 17번. fx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1부터 x까지.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얘가 유일한 극값이네. 제가 유일한 극값이네. 맞으시는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GX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쵸?
G0이라기보다 GX가 뭔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GX는 뭔지 이게 물어본 것 같아요. 가볼까? 일단은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제일 쉬운 거 먼저 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난 솔직히 x에다가 1 넣고 싶거든. 그럼 0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눈에 금방 들어오잖아. 맞지? G1은 0입니다. G1은 0입니다. 1부터 1까지 듣고 나는 거니까 당연히 0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지금 조금 불편해서 얘를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그럼 얘는 적분이랑 관계가 없어. 왜냐면 나는 지금 t를 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적분이랑은 관계가 없지. 인정? 적분이랑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줄게. 뺀 다음에, 자, 조금만 더 해보자. 뺀 다음에 이렇게 가주세요.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쳐볼게. 지금 G가 뭔지를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공미분 조심해야 된다.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붙인 겁니다.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나오죠? 변수 바뀌는 거 조심해라.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붙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뭐가 눈에 들어와? 두 번째로? 수아, 뭐가 눈에 들어와? 뭐 하고 싶지 않아? 뭔가?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 없어? 그치? 그냥 너무 쉽지. 생긴 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X 입장에서는 이거랑 이거가 동시에 돼요. GX 입장에서. 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지금 GX가 궁금한 거거든. 얘를 사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이렇게 쓰면 어때? 이렇게 써도 되냐? 이렇게 써도 되냐? 그냥 정적분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각하는 거야. 지금 F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거든. 얘가. 그래서 얘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야.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생긴 게. 그 다음에 자,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끌어내는 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G가 이렇게 생겼어.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자, 이걸 생각해봐. 극값이 딱 하나만 나와야 돼. 극값이. 근데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함수인데 극값이 딱 하나만 있대. 이게 무슨 뜻이야? 극값이 하나만 있대. X 4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극소라는 얘기잖아. X 4제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정확히 말하면 극소가 된다는 거야. G0에서. 납득이 되냐? G0에서 극소라는 얘기다. 얘가 극값이라면 얘가 극소잖아. 극대가 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도 얘가 극소라고요. 얘가. 그럼 이제 그래를 배역을 조금 추론해보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지? 제가 극소라고 제가.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배역을 추론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심플한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장 단순한 거. 가장 단순한 거는 이렇게 생긴 거. 가장 단순한 거. 그러니까 x 4제곱처럼 생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 따져봐. 여기 극값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자, 자꾸 따져봐. 여기가 G0이지. 극소가. 근데 이 조건이 어긋나. 얘들아, 이 조건이 어긋나.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극값을 여기서 갖는 건 좋은데, 이게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G가 어떻게 생겨야 될 것 같냐? 극소 하나만 가지면서 G 프라임 1이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아마 다들 이거 두 개를 생각할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계산할까. 그래서 이거를 더 생각해봐. 자, 그러면 어쨌든 확실한 건 얘가 G0인 건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얘가 G0이야. G0인데 근데 얘는 또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나와야 돼. 얘가 변곡이 나와야 돼. 변곡. 근데 얘는 변곡이 왼쪽에 들어가. 변곡이 왼쪽에 들어가. 그러니까 G 프라임 1이 얘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G1이 나와요. 이쪽이. 그래야지만 G 프라임 1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시만. 잠깐만, 된 건가? 지금 GX 구하는 잠깐만, 지금 GX 구하는 게 목적 맞지? 그렇죠? GX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 얘들아, 요거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너네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방법 하나만 해보면 지금 자, 봐봐. 여기서 G1은 0이지. 기본적인 방법 한 개만 해보면 여기 뭔지 모르지?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으시고요. 그러면 GX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얘랑 얘지. 그래서 이거를 얘는 부드럽게 뚫어버리니까 이걸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인수로 갖고 자, 이렇게 푸는 거. 렉스 빼기 알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쳐서 알파를 구하는 거. 이게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를 구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신기한 거 한 개만 더 보여줄게요. 4를 밖으로 빼시고요. 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알파가 이렇게 나와서 알파가 얼마니? 잠깐만. 0이 뭐야? 뭐가 잘못됐죠? 걔가 알파가 아니라 0. 그쵸. 쏘리. 얘가 0이지.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알파가, 그러니까 얘가 답입니다, 그냥. 얘가 답인데, 이거 조금 그렇긴 한데. 한 개만 더 보여줄게. 한 개만. 잠깐만. 얘들아, 여기 그래프 자세히 봐봐. 얘가 지금 4차함수잖아.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증명을 한 게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런 성질이 있어.
지금 보면은 제가 자 이렇게 짜고 봐봐. 요런 모양의 4차 함수에서는 요 거리의 비율이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 요런 모양의 4차 함수에서. 그럼 요런 모양의 4차 함수에서는 사실 여기가 무조건 3대1로 나오기는 해. 사실. 근데 이게 내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게 증명을 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요런 게 있다는 것만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여기는 3대1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얘가 지금 실제 길이가 뭐 이렇게 잡을까? 그러면 얘가 1이니까 k는 3분의 1이지. 증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여기 3k가 1이잖아. 그래서 k가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럼 k가 3분의 1이니까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요거를 먼저 익혀두고 요건 좀 나중에 이룰게요. 일단 요걸 먼저 익혀두자. 알겠지? 설명 다 됐지?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갈게요. 쌤제는 안 짜는지 3개만 더 하고 5으로 넘어가요. 자 18번. 자 18번. 18번 어땠어? 괜찮아. 한 절반 맞았을 것 같은데? 맞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절반 정도 나온 것 같아. 자 18번이요. 자 본인이 안 되는 거 다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가속도입니다. 시간이 당연히 양수고요. V제곱은 K입니다. 가보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얘가 지금 가속도잖아. 가속도니까 적분을 치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 가속도가. 맞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분을 쳐줘. 자, 가속도를 적분 칩니다. 그러면 부정적분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뭐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V 제곱과 K거든? 그래서 적분 상수 자리에 얘를 붙이는 거야. 적분 상수 자리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VT는 뭔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 VT 그래프는 뭔가 이렇게 생겼어. VT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볼게. 자 첫 번째 K가 0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VT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출발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부호를 보는 거야. 나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해봐. 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뒷부분이 있지. 여기 판별식이 음수 나온다. 다시 생각해보자. 얘가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 뒷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VT가 100% 음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뒷부분에 얘는 그냥 언제나 양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판별식이 음수거든. 그래서 VT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VT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어차피 시간은 양수만 따지기 때문에 얘는 뒤로만 갑니다. 단 한순간도 앞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시작점에서 계속 뒤로만 가. 그러니까 출발점을 지날 리가 없지. 뒤로만 가니까. 설명이 됐지? 자, 두 번째.
20으로 한번 넣어볼게. 야, 그럼 이거잖아. 근데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생각할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프. 근데 쟤를 한번 그려보면은 K 자리에 20을 넣잖아. 그러면은 그래프 배형이 얘가 기가 막히게 0으로 나와. K에다가 20을 넣으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설명해 줄게. 처음 V 제곱은 20이니까 계열이 이렇게 떨어질 거야. 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VT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얘가 2가 되고 이렇게. 야 그럼 생각해봐. 운동마냥이 몇 번 바뀌니? 시작부터 운동마냥이 몇 번 바뀌어? 한 번 바뀌잖아.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니까 한 번 바뀌는 거 아니야? 운동마냥이 한 번 바뀌어.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자 그 다음 D부터 봐봐. 아, 얘들아, 디귿은 이거야. 자, 니은이랑 디귿이 비슷한데 K가 만약에 20이잖아? 그럼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기가 막히게 5로 떨어져. 디귿은. 그러니까 K가 20이면 여기가 5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0초부터 5초까지만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K가 20이잖아? 그럼 0초부터 5초까지는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운동 거리랑 위치 변화량이 똑같아. 납득이 되네. 그러니까 0초부터 5초까지는 똑같다고 둘이.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거리와 위치 변화량. 그럼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 만약에 K가 2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니? K가 20보다 작으면 안 돼? 내가 혼자 붙이고 정치고 다 해야겠다. 야, K가 20보다 작잖아? 그럼 속도가 음수가 될 거야. 그래서 망합니다. K가 20보다 작으면 K가 2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K가 20보다 작으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선가 뒤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요거 두 개가 서로 달라지겠지. K가 20보다 작으면은 뒤로 가는 순간이 나오기 때문에 얘랑 서로 달라질 거야. 납득이 돼?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K가 20은 돼야 돼. 20보다 커도 상관없지. 앞으로만 가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K의 최소잖아. 그러니까 K의 최소는 20이 맞아. 넘어갑시다. 19번이요. 야, 부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었다가 보고 들어갑시다. 19번이요. 부문고 난이도가 지금 꽤 되는데 애들이 점수는 잘 나와. 되게 잘 나와. 자, 19번. 어땠어? 19번. 괜찮았었지? 19번 맞은 사람! 1, 2, 3? 대부분 항상 절반이네. 19번이요. 가자. 자, 19번 읽어보면은 G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맞지? 자, 따져보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가 1대 함수, 1대 배음이라고 했습니다. 1대 함수입니다. 맞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G가 1대 함수가 나오려면은 G가 증가함수가 나와야 돼요. 증가함수. 이거 납득이 되네. G가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가 되려고 하니까 G'을 추가하고 무조건 이렇게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억이지. 맞죠? 끝까지 진행을 해볼게.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 많이 했던 거야.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띄웁니다. 당연히 판별식. 또 위로 띄워줄게요.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야 되니까 A 값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 자, 기억이 제일 쉬웠고 니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좀 어려운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스에 보면 근데 이거는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거든.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자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냥 다 이렇게 나와. 그대로 넣어주면 그래서 fx는 이렇게 나와요. 실근을 가져야 된다. 별거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요.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계속 봐. 자 계속 보자. 요놈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설마 판별식을 쓰진 않겠지? 여기 실근 가지려면 무슨 생각해야 되니? 직관적으로 바로 나와야지. 이 정도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A가 없으면은 그래프가 위로 붕 떠가지고 실근이 절대 안 나오죠? A가 없으면 그래프가 위로 붕 뜨잖아. 그래서 A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요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맞죠? 그래서 A가 0이면 자 봐봐. A가 0이면 F가 0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A가 0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F랑 G랑 똑같이 나오지 않아? A가 0이면 F랑 G랑 똑같이 나와. A가 0이면 그래서 니은은 말이 안 돼. 됐죠? 자 디귿도 해야 되는구나. 디귿이요? 근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한 거 맞았는데? 맞은 사람들? 이거를 다 이 생각을 거쳐간 거 맞니? 디귿을 한번 해볼게요. 디귿은 편의상 H라 하자. 그러면 자 편의상 H라 하겠습니다. 이거잖아? 얘는 어디 갔나? F의 절대값이니까 자 F의 절대값이야. 이렇게 돼야 되고 GX가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붙어야 돼.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A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이렇게. 맞지? 끝났어. 그래서 절대값이 지금 딱 하나 남고요. 이거 잠시만 빼는 게 좋아. 뺍니다. 빼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미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솔직히 지금 절대값이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거가 되는지를 물어본 거거든. 맞지? 근데 얘가 이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 x가 양수라면 이렇게 될 거야. 자, 마무리 지을게. x가 양수면은 이렇게 되고 x가 원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거든. x가 원수일 때는
이거 얘는 무조건 0이 나와.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해. 절대값이 있다고 하더라고.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한 개만 하고 모고로 넘어가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한 문제 나왔다. 한 문제 나왔다고 한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이거 우리 고쟁이 교재에 비슷한 거 있었어. 애들 막 지쳐가지고. 근데 너네 아까 시험을 좀 늦게까지 봤잖아. 막 쉬었었잖아 중간에. 내가 실제로 설명할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 중간에 쉬었잖아. 딱 1시간 설명했어. 자, 마지막 문제요. 이거 한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거 고쟁이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내가 기억이 나. 실근 3개를 맞춰달라는 거잖아. 정수 K가 뭐냐? 사실 별 생각 없이 하면 이거 다 전개식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해볼게. 자, 조금만 더 이쁘게 가자. 나 같은 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경우 2개로 나눠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를 봐야겠지.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데 경우를 나누려면 얘가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고 그런 걸 생각해. 자, 그래서 제를 조금만 다시 생각해볼게. 자, 이거 한 개만 해보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해봤어 이거? 해봤을 거 아니야. 인수분해 안 되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진이는 인수분해 안 돼서? 나오는 그냥 나온다는 걸 못 알아듣지. fx가 마이너스 2x로 짜였잖아. 응. 마이너스 2x가 그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찔렸어요. 미안해.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내 의도한 건 뭐냐면, 이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얘가 판별식을 자꾸 보는 거야. 판별식.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봐봐. 그러니까 요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요거 판별식 음수지. 얘가 판별식 음수거든. 얘가 판별식 음수니까 이게 무조건 양수가 나와.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된다. 요 놈의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한 게 그냥 x를 기준으로 달려줘. x를 기준으로. 그래서 x가 양수면은 더하기로 나오고요.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됐죠? 뒷부분이 언제나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거일 때는 좀만 더 해보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저기 깔끔하게 날아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음수면 이렇게 되니까 깔끔하게 날아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실근이 3개 나오게끔 잡아주는 거. 여기를 정리하면 자 거의 끝났습니다. 쟤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편의상 얘를 gx라고 해도 괜찮지? 편의상.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릴게요. 최종 결론만 내리면 어차피 뭐 미분에서 곱대급수 찾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x가 양수일 때는 gx가 이제 이렇게 상차함수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배경이 이렇게 나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에요. 이 정도는 뭐 뭐로 나오고 이거 극대급수는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gx가.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y는 마이너스 14x. 근데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실근이 3개 나와야 되잖아.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K를 잡아주는 거야, 이제. 실근이 3개. 그러면 실근이 3개이기 때문에 수평선을 하나 잡아서 교점이 3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K를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X축으로 만들든가. 둘 다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K가 14여도 되고 아니면 0이어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깔끔해. 됐죠? 자, 일단은 시험지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 쉬었다가 모의고사 좀 앞에서부터 하나씩 같이 보는 걸 하자. 저기 점수 입력만 하고 들려줄 테니까 시험지를 좀 잠깐 거둘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합시다. 모의고사 교재 좀 보고 모의고사 교재 좀 보고 계시고요. 점수 쓰시고 쓰지 마. 믿을게. 그럼 안 돼. 금방 돌려줄게. 좀만 쉬었다 합시다. 좀 더 줄게. 뭐고 안 되는 거지? 잠깐만. 준영아, 시험지. 준영아, 시험지. 시험지. 점수 썼어?